114회 전사세무이급 실무 시험 문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월 25일 일반전 빈력부터 거래 내용 확인해 볼 건데요. 자, 미지급 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850을 국민카드로 납부했고, 이때 카드 수수료 0.8%가 부과가 되고 세금과 원가로 처리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수수료 비용이 아니래요. 그래서 850에 곱하기 0.8% 68,000원이에요. 차변은 그러면 미지급 세금 850에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세금과 공과 800번대 68,000원. 근데 카드 납부한다는 것은 돈이 아직 안 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지급금에 국민카드로 856만 8천원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1월 31일 제품 판매 대금으로 수령한 약소금을 하나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료 85,000원 차감한 잔액이 보통리금 입금되었다. 매각 거래로 처리한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매각 거래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를 해준다 이거죠. 차변에 보통리금은 1,000만원에서 85,000원 빠지니까 991만 5천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85,000원. 대변인 받으러 온 효원 상해가 나기 때문에 거기 무인상사라고 밑에 보이죠? 무인상사 요게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사채 발행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2월 4일 액면가 1,000만원인 사채를 980만원에 할인 발행했고 보통리금을 입금받았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할인 발행이 되겠죠. 차변이 보통리금 980,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0, 대변의 사채 1,000만원이다. 생산부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아래에 간이형 수중을 수령했다.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6월 17일. 자, 차변이 500번대 소모품비, 대변의 현금 2만원. 9월 13일이에요. 매입처인 제주상사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한 5천만원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했고 이자 2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보통리금에서 송금했다. 예수금이라고 처리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차입금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이자 비용만 회계 처리하면 되겠는데 20만원이고 예수금이 55,000원, 나머지 금액이 보통리금이다. 쉬운 편이네요, 문제가. 그래서 문제 2번으로 가볼게요. 7월 8일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한빛에 제품을 2천만원에 판매하고 영세율 전자생겨서 발급한 거래. 그러니까 12번. 자, 판매 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한빛이 발행한 약소금을 수령했고 계약금 작년 말에 현금으로 받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게 금액이 2,200이고요 한빛이 거래처 전자생계한서고요. 분계 유형은 영세율 구분은 3번 유형으로 선택해주고 회계처리 혼합으로 입력하는데 차변에다가 계약금, 선수금이
7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어음으로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받으러음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7월 15일자 보니까 회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다양으로부터 전자생계가 수취했는데, 요거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죠.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니까 불공제 처리한다 이거요. 토지 수수료. 자, 1,020만 원이고요. 부가세 있고요. 다양이라는 곳이죠. 전자생계안서고요. 미지급금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불공제 사유는 토지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로 선택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차변은 토지, 대변은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불공제의 경우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은 개정 과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자, 8월 5일 날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생산부 직원들의 단합을 위한 회식을 하고 식사비용 27만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벽돌갈비로부터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적법하게 발급받았다. 그래서 8월 5일 61번 현과, 요거는 이제 회식비. 자, 27만 5천 원에서 엔터 치면 부가세가 나눠지고 벽돌갈비죠. 회계 처리는 현금으로 지급이니까 대변에 현금 5개 처리해주고 500번대 복리 후생비 과목을 사용한다. 맞죠? 자, 8월 20일 다음 거래. 영업부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자동차를 해외 중고차 상사에 550만 원 부가세 포함해 처분하고 전자생계안서를 발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발급하고. 자, 요거는 그 과세 매출 거래죠. 그 다음에 전액 보통님 계좌를 받았고 차량은 2천만원 취득한 것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은 1,600이다 라고 했습니다. 8월 20일 거래 유형 11번 과세. 품목은 이제 승용차고요. 공급가액은 500, 부가세 50, 해이 중고차, 전자생계안서고 분계 혼합이고, 대변의 과목은 차량 운반구로 수정하고요. 취득가액 2천만원, 그 다음에 차변의 209번 감가상각 누계액은 1,600이죠.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서 생각 좀 해봅시다. 2천에 사서 1,600만원 감가상각 했으면 400만원 남았다는 소리죠. 근데 얼마에 팔았냐면 500에 팔았네. 아이고, 이익이구나. 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00만원이고요 400짜리 500 팔았으니까 차변은 보통이익금 550만원 해주면 끝나는 거죠. 네, 그렇게 처리하고 5번 문제 알아볼게요. 제조공장의 임대인으로부터 다음에 전자생계안서를 발급받은 거래 반 비용은 아래 품목에 기재된 개정과목으로 각각 회계 처리하시오. 9월 12일. 자, 그러면 거래 유형은 51번 요게 되겠죠. 개정 과목으로 각각 분개하라 그랬기 때문에 꼭 복수거래로 입력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요건 지나갈게요. 임차료 등이라고 쓸 거예요. 자, 금액은 300만 원이고 부가세 30에 거래처는 건물주예요. 자, 그 다음에 전자생계안서고요. 분계는 미지급금 처리해줘야 되니까 혼합으로 입력하고 요것만 분계만 나눠주면 되죠. 500번대 임차료 제조공장이니까 280
그 다음에 건물관리비 500번대 보이시죠? 요거 20만원. 대변의 미지급금 330만원.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 서류 작성하는 건데요. 수출 시점 명세서 요거 작성하러 가볼게요. 자, 다음 자를 이용해서 일기 확정, 그러니까 4월부터 6월 이렇게 들어가 갖고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세요. 자, BOB 얘부터 입력할게요. 1, 2, 3, 4, 5, 7, 7, 1, 0, 0, 0, 6, 6, X. 자, 선적 일자는 2024년 6월 15일 F2 미국 달러. 자, 이때 환율은 선적일의 환율로 적용해줘야 되는데 미리 환가한 경우는 환가일이에요. 근데 보니까 환가가 빠르죠. 4월 10일이니까 환가한 날짜 1,300원으로 입력해준다. 외화 8만 달러다. 그래서 계산된 금액이 1억 400이죠. 자, 두 번째. 자, 선적 일자는 2024년 6월 15일 똑같은 날짜인데요. 유로화죠, 유럽. 자, 환율은 선적일이 6월 15일인데 환가가 6월 30일이니까 미리 받은 거 아니죠? 그래서 선적일의 환율 1,400원으로 입력하고 52,000유로 7,280이 되고 거래처는 오렌지 입력해주면 되죠. 너무 콩글리신가? 아무튼 오렌지. 자, 이렇게 입력해주고 저장되면 저장해놓고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저장해놓고, 자, 2기 확정 신고기간에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세요 라는 내용이에요. 날짜를 10월부터 12월로 들어가서 입력해줍니다. 매출자료, 전자생계에서 발급분 과세 매출액 1번에 넣어요. 1억 5,500만원. 종이생계에서 발급분 과세 매출액 요것도 1번에 추가해주세요. 대신 가산세 있다는 거 염두해주세요. 종이잖아, 종이. 전자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1억 5,500에다가 더하기 1,250만원 더해주면 1억 6,750으로 금액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매출액은 생계한세 있다는 얘기니까 5번에 넣어줘야 되고요. 금액은 1억 원. 단기의 대손이 확정. 대손세 공제요건 충족된 채권이 132만원 부가세 포함이라는 것은 8번에 넣는데, 대손세 공제라는 건 부가가치세를 깎아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부가세 계산하면 12만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2만원 넣어줍니다. 마이너스 12만원. 자, 마이너스 12만원을 넣어주고, 자, 그리고 이제 매입 자료로 넘어가야 돼요. 전자생계에서 수치분 매입 내역이 밑에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10번이나 11번에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 매입 1억 8,500이고요. 일반 매입 접대성 물품 240이면은 접대성은 포함한 다음에 불공제에서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입력을 한꺼번에 입력합니다. 187400000 옆에다가 부가가치세 187400000까지 입력해주죠. 다만 접대성 물품은 불공제니까 16번 클릭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다 240만원을 입력해주는 거예요. 24만원. 제조부 화물차 구입은 11번에 가야 되니까 이거는
불공제 아니고 그래서 그냥 11번에다가만 입력한다는 거죠. 280. 자, 됐고요. 신용카드 사용분 매입 내역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요거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일반 매입에,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여러분 14번이에요. 14번 클릭하고 오른쪽 일반 매입에다가 1854200 185420 넣어주고,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이라는 건 불공제이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했는데 카드 불공제는 아무데도 안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지나가세요. 비품 매입건은 고정자산 매입분에다가 2545455 254545 넣어주고, 예정신고 누락분 일반 매입 요거는 12번 매입, 신용카드죠. 신용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 일반 매입에다 넣어주는데요. 50만원 5만원으로 넣어줍니다. 이게 신용카드 관련된 거예요. 지금 다. 당사는 법인으로 전자생계에서 의무발행 대상자나 종이생산 발급이 한 건 있다. 그래서 아까 체크해 놓은 거 있었죠. 2번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 반영한다. 근데 예정누락이 매출이 아니라 매입이죠. 그러니까 가산세는 따로 없어요. 누락분에 대한 건. 자,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기로 한다. 이거는 만원을 까란 얘기니까 일단 세액공제 만원을 입력해주고, 가산세 입력하러 가볼게요. 가산세는 종이 생계에서 가산세이기 때문에 종이 따로 정해진 칸이 없기 때문에 64에다 입력해도 되고 62에다가 해도 되는데 저는 62에다가 입력할게요. 그래서 1%예요. 공급가액 1250에 1% 125,000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산세는 이렇게 입력해주고, 입력된 결과가 하단에 나타나겠죠. 자, 가산세만 넣어줬어요.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환급으로 마지막에 계산이 됩니다. 다시 보여드려야 될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없으면 저장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근데 여러분 그 3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파일 변환해서 전자신고하는 건 요건 많이 했으니까 요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결산으로 가볼게요. 결산으로. 자, 결산은 1번, 2번, 3번 수동결산, 4번, 5번이 자동결산. 그래서 자, 먼저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에다가 처리해 볼게요. 당기 중 현금 시재가 부족하여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했던 120만원의 원인이 결산일 현재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전표를 입력하라고 했는데 현금과 부족 지우라는 얘기니까 차변이 기부금 100만원, 차변이 영업부 거래처 직원 결혼 축의금 기업 업무 추진비 800번대 20만원이고, 대변이 현금과 부족이 돼야 되는 거죠. 2번 제조부의 제품 생산 공장에 대한 화재 보험료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돈 냈다 이거죠. 월화일 계산한다. 360만원이라는 것은 한 달치 보험료가 30만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6월달에 이미 내버렸고, 돈이 앞에서 거래됐기 때문에 뒤에 5개월분은 지워버려야죠. 선급 비용으로 150만원, 대변에 500번대 보험료 과목을 쓰는 거예요. 자, 3번 대표자에게 대여한 2천만원, 대여기간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당좌 대출 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보통기준으로 입금받았다.
자, 2천만 원에 대한 곱하기 4.6% 92만 원이죠. 그래서 차변이 보통이익은 92만 원, 대변은 이자 수익이라고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과 5번 대손충당금 설정과 법인세 계상에 대한 내용이라서 결산자를 입력해서 처리해 볼 건데요. 자, 여기 위에 있는 대손삼각 버튼으로 자동 결산을 하겠습니다. 당사는 기말 현재 보유 중인 다음의 세 가지 채권에 대해서만 1%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문제하고 자료하고 내용이 같죠? 따로 수정할 건 없을 것 같고 미수금만 지워버리면 되겠습니다. 결산 반영하면 되겠죠? 결산 반영. 자, 그래서 결산 반영이 돼서 여기 그 금액이 자동으로 나와지죠? 자, 5번은 기말 현재 당기분 법인세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840으로 산출되었는데 법인세 중간이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이 선납세금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걸 반영해주면 되겠죠. 580만 원을 선납세금에 놓고 나머지 추가 계상에다가 260만 원을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대로 넣어주고 전표 추가하고 전표 추가해야지. 왜 나가버렸어? 전표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손이제 해주면 되죠.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영업 처분계산서 다시 들어가서 아니요. 불로 전표 추가.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자, 이렇게 빨리 알아봤고요. 자, 문제 5번 소득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탭에서 작업하는데요. 영업부 대리 정기준의 급여 관련 자료인데 수당공제 등록을 하고 사업용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라 그랬어요. 수당공제에 들어가서 먼저 확인해 보는데요. 자, 3번 먼저 볼게요. 비과세에 해당한 항목은 모두 비과세 요건 충족하며 최대한 반영하기로 한다. 공제 항목은 불러온 데이터를 무시하고 직접 입력하여 반영한다. 원천징수는 매월 하고 있고 전월 미환급세액이 60만 1,040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기본급, 상여금은 없고요. 직책수당, 월차수당 없고요. 식대 비과세 두고,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두고, 야간 있네요. 야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로 자, 이거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출산. 공제 항목에서는 여기서 국민연금 4대 보험료 있고 소득세 지방소득세인데 이거 따로 등록할 건 없어요. 그냥 이대로 확인. 자, 4월분 급여고요. 지급일자 4월 30일입니다. 정기준 기본급 입력하고 직책수당,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야간근로 얘는 사무직이니까 과세, 그 다음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그러면은 400만원 지급한 것 중에 비과세가 60만원 맞죠? 3개. 그래서 됐고, 오른쪽에다가 이제 나머지 거 넣어주면 되겠죠? 15만 3천원, 건강보험 120530, 장기요양 15600,
27200-114990 됐어요. 그러면 지급액 맞게 입력된 거죠.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가서 4월달 거 조회하고 반영시켜 줘야 돼요. 전월 미환급세액 60만 1,040원. 601040 이렇게 당월 조정 환급세액으로 나타나게끔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고 연말정산 자료 입력하러 가요. 자, 2024년 8월 1일 홍보부에 입사한 홍상현 사원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라 그랬죠.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가서 F2 홍상현 불러오기를 합니다. 중도 입사자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입력해야 되는데 소득명세에 가서 종전 근무지 자료 입력할게요. 두섬 사업자 번호 넣고 근무기간 자, 급여가 2,600 상여금 100만원 그 외에 거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여기 4대 보험료 넣어주고 건강보험료 905300 장기요양보험료 115900 고용보험료 243000 국민연금 1170000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 써있기는 여기에 기납부세액이라고 써있어요. 근데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결정세액을 넣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34만원 입력해 주는 거예요. 지방소득세 넣으면 안 되고 무조건. 자, 다음은 가족사항이 돼서 부양가족이 가갖고 등록하는데요. 홍상현. 자, 이 사람이 남자기 때문에 뭐 부녀자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되고 이명지 배우자가 있으니까 한부모 이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 밑에 이런 말이 써있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두라고 입력하라고. 그래서 일단 입력은 할게요. 이명지 총 급여액이 600만원이면은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총 급여액은 얼마가 맥시멈이냐면 500만원이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부라고 입력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홍라율 얘는 4번이라고 입력하고 홍라율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냥 20세 이하 그 다음에 5세잖아요 8세 이하여야 그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냥 요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출산 이런 데 넣지 마세요. 아버지구나. 1번 누르고 홍천운 소득 없기 때문에 60세 이상으로 들어가고 그냥 경로대금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대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안경 구입 비용을 제외한 연말정산 자료는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자료다. 이제 입력할 거예요. 홍상현 본인 클릭하고 자동차 운전자 보험료 일반 보장성에 입력해줘요. 국세청. 이명지 배우자는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명지 거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홍라율 자녀 일반 보장성 보험료 입력해줘요. 그래서 일반 보장성에 50만원을 입력해주고 의료비 홍상현 본인 의료비 탭에 가서 홍상현 본인 질병치료비 30회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 비용 70만원이 있다라는 거죠. 국세청으로 넣고 금액은 30만원. 한 번 더. 모든 안경은 기타 영수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기타 영수증 상호 모든 안경 사업자 번호 넣고요. 금액 입력해 주고요. 70만원인데 얼마까지 밖에 안 돼요? 70이라고 70 다 넣으면 안 되고 50만원만 넣는다. 홍라율 질병치료 둘 다 질병치료니까 이건 넣어주면 되겠네요. 홍라율 국세청 금액은 40만원. 네. 망했. 다시 국세청 40만원. 하나 더 붙인 홍천은 국세청 질병치료비 800만원을 넣어줍니다. 건수가 입력이 안 되는데 됐어요. 그냥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건수는. 교육비 가볼게요. 교육비 홍상현 본인의 교육비 정규 교육과정 대학원 교육비 대학원 나밖에 안 돼요. 홍라율 자녀 얘는 영유아 보육법상의 어린이집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240만원에 취약 전후로 1번 입력해 줍니다. 신용카드 탭으로 가갖고 마저 입력하는데 홍상현 본인 신용카드 사용에 2,300만원에 대중교통 사용은 100만원 포함이니까 대중교통에 100만원 넣어주고 신용카드에 2,200으로 입력한다. 현금 영수증 700인데 전통시장 400이 있다고 하니까 전통시장 400 입력하고 현금 영수증 300 입력해주고 홍상현 신용카드 사용액은 위에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포함된 금이니까 어차피 이중공제 되기 때문에 요거는 상관없다는 얘기고. 자, 입력은 여기까지 해주면 되겠고 연말정산 자료 입력해서 부양가족대 불러오기로 마무리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14회 이론 시험 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이론 아니고 실기예요.